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새로운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새 시어머님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날 뻔했어요. 열이 받아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 혼자 계시기에 저희 식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은 고기 납품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회사나 학교 식당에 들어가는 고기를 납품하는 회사이죠. 아버님께서 일구신 사업이긴 하지만 가족 사업으로 저와 저희 남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2년제 대학 나와서 학벌도 좋지 않다 보니 어디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시아버님을 만나서 다행히 밥벌이는 잘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계일입니다. 회사 돈과 집안 생활비 등등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죠. 제 성격이 워낙 꼼꼼하다 보니 단돈 1,000원이라도 쓰면 모든 걸 가계부로 쓰거든요. 그러니 시아버님께서 제게 경제권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으신 분이 생겼다며 어떤 여성분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죠. 시아버님 성격이 워낙 대쪽 같으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서울 정도로 밀고 나가시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5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저희 시아버님과 15살 차이가 났죠. 외모도 엄청 화려하게 생기셨고 연세가 있는 편인데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분도 남편과는 사별하고 저희 시아버님과 연이 다 진지하게 만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자마자 시아버님은 제 여사랑 결혼을 할 거니까 니네가 추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굳고 반대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새장가를 가시려고 하냐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저분과는 연애만 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아버님 불같이 성질을 내시며 니들한테 허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아버님 성격 누가 말리겠나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부한테 사업에 손 떼라고 하는 순간 저희 부부는 백수가 되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새 시어머니에게 결혼식 하실 거냐고 하니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바로 학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 얼굴 보고 보름 뒤에 새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아주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죠. 남편은 이렇게는 못 산다며 1년 안에 우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아니 새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고상하고 착했던 첫인상과는 달리 성격이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까지 시어머니도 없었으니까 시집살이도 안 하고 아주 편했겠네. 근데 이젠 못 그럴 거야. 내가 시어머니가 됐으니까 하시는데 전 황당해서 예,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며칠 뒤 저한테 다짜고짜 돈 관리는 네가 하는 거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부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시아버님하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안 받는데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경제권 못 넘겨주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어디 한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새 시어머니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새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아버님 옆에 계실 때마다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아침상을 차리면 저 들으라는 식으로 시아버님께 어머 여보 여태까지 아침을 이렇게 드셨어요? 아니 한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당신에 대한 존경이 없나 봐요. 그리고 나도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야 돼서 이렇게 후적지근하게 먹으면 나 빈혈 생겨서 쓰러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아버님 뭐라고 하시겠나요? 당연히 저한테 노발대발 하시며 내일부터 아침은 오첩반상으로 차리라고 하시는데 네 시어머니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새 시어머니 완전 여우가 따로 없었죠. 그 이후 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집안 청소로 트집 잡고 반찬 투정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 엄마 흉까지 보시며 아주 대놓고 절 열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새 시어머니와 싸우게 되었어요. 전 새 시어머니에게 아니 지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하다 제 엄마 흉까지 하시는 거세요? 아무리 시어머니 노릇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적당히 하세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싫으시면 새어머님이 하시면 되죠? 라며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 가만히 계시다가 아휴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겠냐며 그만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새 시어머니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울면서 며느리가 자기를 시어머니로 인정을 안 해준다며 내가 새 시어머니라서 나를 아주 개무시한다며 엉엉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낮에 싸웠던 내용을 전부 다 녹음을 해서 그걸 들려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한 부분만 잘라서 시아버님께 들려드렸죠. 완전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었어요.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시아버님도 앞뒤 상황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게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대드냐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뭐가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냐며 아주 실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새 시어머니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님께 여보 며느리가 돈 관리를 지가 하다 보니까 나를 아주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식구들 사이에서 내 위치는 저 강아지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라며 그래서 말인데요 여보 제가 가족들 다 있을 때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돈 관리는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상고 출신이잖아요. 제가 1원 한 장까지 제대로 돈 관리할게요. 네? 라며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 속으로 당했다 싶었네요. 아니 시아버님은 그걸 또 알겠다며 당신도 회사랑 집안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며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도 이제 손 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회사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전부 다 새 시어머니에게 주게 되었죠. 결국 모든 경제권은 새 시어머니가 가져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새 시어머니는 아주 악마로 돌변하시더라고요. 매일 오전마다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시고 오후에 집에 돌아올 때면 양손 가득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미친 듯이 사오셨어요. 저렇게 한 달만 가면 집안 거덜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님한테 여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우리 수민이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 집에 빈 방도 하나 있고 같이 데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딸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눈에 밟혀서요. 라고 하는데 시아버님은 그걸 또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판단이 흐려지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자마자 새 시어머니의 딸이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근데 저한테 꼬박꼬박 말을 놓으면서 언니 과일 좀 깎아봐. 커피 좀 타봐 하는데 아주 제가 지 종인 줄 아나 봐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의 딸이 저희 집에 온 날부터 두 여자의 쇼핑은 더더욱 미친 듯이 시작됐어요. 새 시어머니는 자기 딸한테 가방, 신발, 옷 등등 너무할 정도로 그냥 막 사주는데 저는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지금 새어머니가 저러고 다니시는 거 아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다 안 돼요. 나 같은 늑딸이랑 결혼해줬는데 저런 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저러다가 말사람이라고 하는데 아휴 진짜 제가 이 집을 나가던가 해야지. 이건 저희 부부의 피와 땀도 들어간 돈인데 이 꼴 보다간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딸이 본인한테 좀 이상하게 대한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핸드폰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새어머니 딸이 남편한테 오빠 맛있는 것 좀 사줘요. 오빠 우리 여행 갈래요? 언니 빼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가족여행 어때요? 라는 그런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전 그걸 보자마자 얘 미친 거 아니야? 했죠. 하다 당신한테까지 이러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연락을 씹으니 이제 대놓고 얼굴 보며 그러기 시작했대요. 저 없을 때 회사를 찾아가서 점심을 사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꼬리치는 거 아니냐고요. 하다 제 남편한테까지. 남편도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한 거였죠. 전 완전 뚜껑이 열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딸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있는 힘껏 내리치며 너 정신 나간 엑스 아니니? 어딜 감히 우리 남편한테 작업을 걸어? 너도 네 엄마 닮아 그런 피가 흐르니? 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새어머니와 시아버님이 놀래서 막 달려오셨어요. 새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손을 대냐고 해서 제가 시아버님께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 새 시어머니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며 시아버님께 또 막 울면서 이것 보라고 며느리가 아직까지도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을 안 한다고 제가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을 안 하니 내 딸도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시아버님께 속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님은 10년 넘게 봐왔고 아버님 핏줄을 낳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편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데 자식 말이 거짓말이겠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네 시애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한 거 사과해라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지 오빠한테 밥 사달라고 할 수도 있지 네가 괜히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예 말이 안 통했고 저는 더 약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떻게든 새 시어머니의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사실 얄미운 것도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왜냐면 한 번은 식탁에 저희 집 생활비 통장이 놓여져 있어서 그 통장을 일일이 다 봤는데 이상하게 매달 15일마다 300만 원씩 현금을 뽑았더라고요. 그것도 시간까지 일정하게 말이죠. 전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새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아니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쓰시면서 왜 매달 300만 원씩 뽑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 통장을 네가 왜 보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이유라도 있니? 신경 쓰지 마라. 네 시아버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매달 새 시어머니께서 쓰시는 카드값만 좋기 500만 원은 말도 안 되게 쓰시고 다니시는데 또 300만 원씩 현금을 뽑아서 쓰는 게 깨림칙했죠.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매달 15일 그때마다 현금을 300만 원씩 뽑으시니 이번 달에도 뽑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전 새 시어머니의 뒤를 밟기로 생각했죠. 어김없이 15일 그날 아침에도 아주 꽃단장을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전 위장까지 하고 바로 뒤를 밟았습니다. 그 전날 남편이 본인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가지고 왔거든요. 그 차를 타고 쫓아갔죠. 새 시어머니는 바로 집 앞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택시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허름한 주택가에서 내리셨고 한참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웬 중년 남자가 새어머니에게 다가왔고 둘이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데 전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까지 하고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새 시어머니가 그 중년 남자한테 여보 뭐 마실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사별했다는 새 시어머니 남편이 저기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었네요. 이미 전 새 시어머니 쫓을 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촬영이 되고 있었죠. 저희 남편이 애들이랑 놀러 다니면 찍는다고 아주 작은 소형 캠코더를 사놨는데 그게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건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음료를 시키고 새 시어머니 근처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둘이 하는 얘기를 핸드폰으로도 따로 또 녹음을 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가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일 하는 거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러니 새 시어머니 아니야 내가 그 영감 재산 아주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고 약점 잡아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돈 받으면 그때 우리 세 식구 이 나라 떠서 다른 데 가서 살자. 다행히 내 옆에 예림이가 같이 살고 있어서 괜찮아. 아우 근데 저번에 예림이가 그 집 아들한테 작업 치려다가 그 여우 같은 며느리 X가 알면서 다 망쳤어. 아유 우리 예림이도 고생이네. 저번에 얼굴 보니까 애 얼굴이 많이 야유였던데
좋은 것 좀 사서 먹이고 그래 하는데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무슨 일개 고기나 품하는 집안 남자들한테 이런 불려들이 꼬이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이것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다 벗고 뒤를 돌아 인사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새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했죠. 그러니 뒤돌아 있던 시어머니가 절 쳐다봤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당황을 하며 사색이 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절 다른 말 안 하고 본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했던 말들이랑 당신 남편이랑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 내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녹음했거든?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컹철컹 경찰서 갈 것도 각오해. 어딜 꼬리 9개 숨기고 불려우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만만했지? 아주 우스웠지? 내가 니들 진짜 가만 안 둬. 다 박살낼 거야. 하니 새 시어머니는 저한테 흥분하지 말고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고 막 절 붙잡으며 사정사정을 하는데 들어볼 것도 없다고 했어요. 당신 완전 꽃뱀이고 이 남자랑 당연히 혼인신고도 안 했겠지. 그래야 이딴 일을 저지를 때도 깨끗하지 않겠어? 아니야? 그리고 매달 당신 남편한테 300씩 생활비스라고 갖다 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역시나 아무 소리 못하고 제 바지가랑이만 잡고 훌쩍거리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모른 채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네가 모른 채 해주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네 시아버지도 모르게 사라진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네 시아버지 돈 좀 뽑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도 한몫 챙기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아줌마를 일으키며 아줌마 가시죠?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 은행 가자는 줄 알았나 봐요. 눈까지 동그랗게 뜨며 그래 잘 생각했어. 얼마 뽑아줄까? 네 시아버지 통장 내가 갖고 있잖아 하는데 저는 그런 아줌마 낯짝에 욕 한 바가지 퍼부으며 아줌마 경찰서 가자고 무슨 은행에 가자고 하고 있어? 내가 아줌마랑 동급인 줄 알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지. 이건 뭐 금수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네? 얼른 가자고 경찰서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사람 많은 그 카페에서 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전 보지도 않고 그럼 내가 고소장 보낼 테니까 그걸로 받으셔요 하며 그 카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촬영한 영상까지 보여줬죠. 남편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남편은 제게 그냥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는 걸 알면 쓰러지실 게 뻔하고 가뜩이나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데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 말이 옳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구사일생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당장 그 여자를 만났고 경찰에 신고하면 시아버님도 다 아시게 될 테니 지금까지 썼던 돈들 전부 다 내뱉으라고 했어요. 당신 두 모녀가 쓴 돈 어디다 돈을 빌리든 빚을 지든 다 토해내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나라고 했죠. 일정 기간 안에 돈 안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엔 뭔지 알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며 돈 전부 다 그대로 갖다 준다고 고맙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날 바로 편지 한 장만 두고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은 저희가 정해준 기간까지 갚는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떠난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버님도 얼른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저희 시아버님을 또 찾아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 그걸 대비해 제가 찍어둔 증거도 잘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마터면 저희 집안에 이런 여자들이 들어와 집안 풍비박산 날 뻔한 거 제 촉과 제 화가 집안을 살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제게 더 잘하겠다고 하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다 있었네요. 제 긴 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현명한 사례자님 아니었으면
집안에 큰일이 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잘 대처하셔서 집안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셨네요. 용감하시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